35장. 공작은 자신의 유쾌한 에너지를 가족과 친구들은 물론이고 셰르바츠키 가족이 묵고 있던 객실의 독일인 주인에게까지 전파했습니다. 공작은 키티와 함께 온천 분수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령과 마리 예부게니예브나 그리고 바렌카를 모두 커피 타임에 초대했습니다. 그러고는 밤나무 아래 정원에 탁자와 의자들을 내놓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주인과 하인들 역시 공작의 좋은 기분에 동화되어 한층 분주하고 활기차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공작의 후한 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시간 뒤 꼭대기층에 살던 함부르크 출신의 한 아픈 의사는 밤나무 아래 모여있는 건강한 러시아인들의 즐거운 모임을 창밖으로 부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만들어낸 파르르 떨리는 그림자 원들 속 하얀 천이 덮인 탁자 위에는 커피 주전자, 버터를 바른 빵, 치즈, 그리고 차가운 야생조수 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보라색 리본이 달린 높은 모자를 쓴 공작 부인이 그곳에 앉아 찻잔을 돌리고 버터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탁자 반대편 끝에 앉은 공작은 연신 식사를 맛있게 비워내며 큰 소리로 유쾌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공작은 자신이 구입한 물건들, 즉 조각된 상자들과 자질구레한 장식품들, 그리고 갖가지 종이칼을 주변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녀인 리셴과 집주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집주인에게 터무니없이 서툰 독일어로 농담을 던지며 키티를 치료한 것은 온천수가 아니라 주인의 훌륭한 요리, 특히 자두 수프 덕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공작 부인은 남편의 지극히 러시아적인 행동거지를 보며 핀잔을 주듯 웃었지만 온천지에 머무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대령은 평소처럼 공작의 농담에 미소를 지었지만 자신이 나름대로 엄밀하게 연구하고 있다고 믿는 유럽에 관한 한 공작 부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순박한 마리아 예부게니예브나는 공작이 터무니없는 말을 할 때마다 그저 자지러지게 웃어댔습니다. 공작의 농담은 바렌카마저도 뇌리가 아득해질 만큼 기분 좋은 웃음 속으로 빠뜨렸는데 이토록 남에게 쉽게 전염되는 바렌카의 웃음소리는 키티가 전에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키티는 이 모든 상황이 기뻤지만 마냥 마음이 가벼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친구들과 자신이 그토록 매료되었던 삶을 유쾌하게 촌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던져준 내면의 숙제를 아직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의구심에 더해 그날 아침 유독 두드러지고 불쾌하게 드러났던 페트로프 부부와의 관계 변화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주변의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키티만은 그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었고 이 사실이 그녀의 괴로움을 더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질러 방에 갇힌 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언니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나저나 이 아까운 돈을 쓰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뭐하러 무더기로 사오신 거예요? 공작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산책하러 나가서 가게 안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와서 사달라고 붙잡잖소. 백장나리 공작나리? 하면서 말이요. 내 귀에 공작나리라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단 말이요. 그 자리에서 10탈레르는 뚝딱 날아가는 거지. 그저 지루하니까 그러시는 거죠. 공작 부인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말고. 어찌나 지루한지 여보, 내 자신을 어떻게 주체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라오. 공작님 지루하다니요? 지금 독일에는 흥미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마리아 예부게니예브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그 흥미로운 것들을 죄다 알고 있어. 자두 수프도 알고 완두콩 소시지도 알고 있어. 전부 다 안단 말이오. 아닙니다, 공작님. 무어라 말씀하시든 이 나라에 제도적 흥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대령이 거들었습니다. 거기에 대체 무슨 흥미로운 게 있단 말이오? 저들은 모두 푼돈 몇 푼 쥔 것처럼 뻔뻔할 정도로 기고만장해 있어. 세상 모두를 정복하기라도 한 양구는데 내가 왜 그걸 보며 기뻐해야 한단 말이오? 난 그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어. 오히려 내 손으로 직접 부츠를 벗어야 하고 심지어 그걸 제자리에 치워두기까지 해야 하오. 아침에는 서둘러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식당으로 내려가 맛도 없는 차를 마셔야 하질 않소. 고향집과는 얼마나 대조적이냔 말이오.
집에서는 서두를 것 없이 일어나서 성질도 좀 부리고 투덜거리다가도 금세 기분이 풀리곤 하지 않소.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충분하고 서두를 일도 전혀 없단 말이요. 하지만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대령이 말했습니다. 시간이라니 참나. 그것도 상황 나름이지. 당장 단돈 6펜스를 위해서라면 한 달이라도 갖다 바치고 싶은 지루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거금을 준다 해도 단 30분조차 내어주고 싶지 않은 황금 같은 시간도 있는 법이요. 그렇지 않니, 카틴카? 왜 그러느냐? 왜 이리 풀이 죽어 있어? 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려는 건가? 조금만 더 머물다 가게나. 공작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렌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 해요. 바렌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공작의 재치에 또다시 쿡쿡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웃음을 가라앉힌 그녀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 모자를 챙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키티가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는 바렌카마저도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나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에 자신이 환상 속에서 그려왔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소리내어 크게 웃어본 게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바렌카가 양산과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키티, 너희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키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바렌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페트로프 부부네 집에 가보신다고 하셨어요. 언니도 거기 있을 거죠? 키티가 바렌카를 시험해 보듯 슬쩍 물었습니다. 그럼요. 바렌카가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셔서 내가 짐 싸는 걸 도와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럼 나도 갈래요. 아니야, 내가 왜 오려고 해? 왜요? 왜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요? 키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렌카를 보내지 않으려는 듯 그녀의 양산을 움켜쥐며 따졌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별일 아니야. 내 아버지가 오시기도 했고 무엇보다 내가 짐을 거들면 그분들이 마음 쓰여 하실까봐 그렇지. 아니에요. 언니가 왜 내가 페트로프 씨 집에 자주 가는 걸 원치 않는지 솔직하게 말해줘요. 언니는 내가 가는 걸 바라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거죠?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바렌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발 말해줘요. 전부 다 말해줄까? 바렌카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요, 전부 다. 키티가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리 거창한 일은 아니야. 다만 미하일 알렉세예비치가 원래 더 일찍 떠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그래. 바렌카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건데요, 어서요. 키티가 다급하게 재촉하며 바렌카를 어두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나 파블로브나가 남편에게 당신이 떠나기 싫어하는 건 저 키티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나 봐. 물론 터무니없는 소리지만 그 문제로 그러니까 너를 두고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던 모양이야. 몸이 아픈 환자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신경질적인지 너도 잘 알잖니. 키티는 미간을 전보다 더욱 찌푸린 채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렌카는 눈물 혹은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칠 것임을 직감하고 그녀를 달래고 안심시키기 위해 혼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그 집에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지? 내 말에 상처받지 않을 거지. 자업자득이야. 내가 이 꼴을 당해도 싸지. 키티가 바렌카의 손에서 양산을 거칠게 낚아채며 친구의 얼굴 너머 허공을 응시한 채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렌카는 키티의 아이 같은 격분의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그녀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까봐 염려되어 억눌렀습니다. 당해도 싸다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바렌카가 말했습니다. 당해도 싸다는 건 내 행동이 전부 다 위선이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라 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꾸며낸 짓이었으니까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었단 말인가요? 결국 나 때문에 싸움이 나고 누구도 부탁하지 않은 짓을 자처해서 이 사단을 만든 거잖아요. 내 모든 노력이 다 가짜였으니까. 가짜 위선이었으니까. 가짜라니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랬다는 거니?
바렌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 정말 멍청하고 가증스러워요. 애당초 나에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전부 위선이었을 뿐이에요. 키티는 양산을 연신 폈다 접었다 하며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슨 목적으로? 남들에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하느님께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요. 모두를 속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요. 이제 난 그런 저속한 짓 따윈 다신 안 내려갈 거예요. 차라리 못된 사람이 될지언정 결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은 되지 않겠어요. 대체 누가 사기꾼이라는 거니? 바렌카가 나무라듯 말했습니다. 넌 꼭 말이 맞지. 하지만 키티는 걷잡을 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있었기에 바렌카가 말을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는 전혀 상관없어요. 언니는 완벽해요. 그래요, 맞아요. 언니들이 온전히 완벽하다는 건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내 본바탕이 나쁜 걸 어쩌란 말인가요? 내가 못된 애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난 가짜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안나 파블로브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요?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난 나의 길을 가면 그만이에요. 난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야,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뭐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니? 바렌카가 당황하여 물었습니다. 모든 게 다요. 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언니는 의무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잖아요. 난 그저 언니가 순수하게 좋았을 뿐인데 언니는 그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뜯어고치고 싶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건 나에게 불공평한 처사야. 바렌카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거라고요. 키티야, 창문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와서 아빠에게 내 목걸이를 좀 보여드리렴. 키티는 오만한 태도를 무너뜨리지 않은 채 친구와 화해하지도 않고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 속 목걸이를 집어들고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새빨갛게 달아올랐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금방 다시 올게요. 그러고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언니가 아직 거기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말을 내뱉은 거지? 언니에게 왜 그리 무례하게 굴었을까? 어떡하면 좋지? 언니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하지? 키티는 문턱에 멈춰 선 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모자를 쓰고 양산을 손에 쥔 바렌카는 탁자에 앉아 키티가 화를 내며 부러뜨린 양산 손잡이의 스프링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렌카 언니, 나 용서해줘요. 제발 나 좀 용서해줘요. 키티가 그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난 정말로 내 마음의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어. 바렌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온 이후로 키티가 머물러 왔던 그 모든 환상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녀가 온천지에서 배운 영적인 가치들을 통째로 부정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존재가 손쉽게 될 수 있으리라 믿었던 생각이 거대한 착각이었음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려졌던 눈이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기만과 독선의 도움 없이 자신이 그토록 오르고 싶어 했던 영적인 꼭대기를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인지 절감했습니다. 나아가 그녀는 자신이 탐닉해왔던 슬픔의 세계, 즉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이 가득한 그 세계가 지닌 본질적인 쓸쓸함과 우울함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를 억지로 좋아해 보려고 쥐어짜냈던 자신의 노력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가 감도는 고향 러시아로 편지를 통해 언니 돌리가 이미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가 있다는 예르구쇼보의 품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향수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바렌카를 향한 그녀의 순수한 애정만큼은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며 키티는 바렌카에게 러시아의 자신들 집으로 꼭 놀러 오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내가 결혼하게 되면 갈게. 바렌카가 말했습니다. 난 평생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도 절대 안 가겠네. 좋아요. 그럼 오직 언니를 부르기 위해서라도 당장 결혼해 버릴 거예요. 꼭이에요. 그 약속 절대 잊지 마세요. 키티가 말했습니다. 의사의 예언은 완벽하게 실현되었습니다. 키티는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고향 러시아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마냥 철없이 명랑하고 가벼운 소녀는 아니었지만 내면은 지극히 평온하고 고요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겪었던 그 모든 비참한 치정의 상처들은 이제 그녀의 삶에서 지나간 한 조각 추억으로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